Hello. 자, 이제 2018 4950 중국 역세권 근린주택인데, 저희가 그동안 수업할 때는 진한 물건 위주로 했지만 지금은 예정 물건 위주로 한번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이 보물건은 저희 학원에서 일요일마다 하고 있는 VIP 투자반에서도 설명을 드린 물건인데, 이거는 어떤 교육적 관점에서 좀 크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VIP 물건의 한 거를 여기다 직접 물건을 좀 올려봤습니다. 일단은 중국 역세권의 근린주택인데, 역세권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서울과 인천, 경기는 역세권이라는 개념에서 전철 역세권이 워낙 잘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역세권이 부동산의 투자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역세권 주변에서는 이런 밀집도가 높다 보니까 공법적 제약이 좀 복잡하게 나와요. 요 흐름을 정확히 한다면 굉장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이 흐름을 모르면 정말 역세권이어서 좋다고 투자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에 엮여서 굉장히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역세권에 대한 얘기 하나의 사례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역세권 주변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역세권 위주의 개발계획 전략을 많이 두고 있고, 일반적인 스펙으로 개발하는 심을 여기라고 본다면 역세권은 동일한 대등 관계에서도 심을 더 낼 수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심을 더 내서 개발의 폭을 더 준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이 다른 데는 5층짜리인데 여기는 10층짜리가 들어선다면 그만큼 과밀화되는 거죠. 그럼 이런 과밀화됐을 때 당장 도로교통망에 문제가 있다. 그럼 도로교통망의 문제는 나만 밀리는 게 아니라 옆에 동네까지 피해를 줘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사거리에서 사고가 나면 그 사거리에서 병목 현상이 시작되면 그 사거리 스타트점에서 쭉 밀리는 게 얼마까지 가는가? 출퇴근 시간에는 거의 3km 내지 4km까지도 밀립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해결 없이는 역세권의 개발은 그냥 못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서 키우는 대신에 병목 현상 등으로 인접지에 피해를 준다. 이런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시스템 속에서 당해 토지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거를 좀 보자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보는 것처럼 중국 역세권 근린주택인데, 지금 8월 26일 우리 날짜가 얼마 안 남았죠. 물론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오늘 날짜는 8월 22일입니다. 날짜를 명시하고 수업을 할게요. 입찰하기 전입니다. 전인데 11억 8천짜리가 한번 유찰돼서 9억 4천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토지 면적은 54평이고 건물 면적은 94평, 토지 건물 일괄 매각에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사진으로 어렴풋이 보이겠지만 지어진 지 약 한 30년 이상 된 단독주택형 다가구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은 맞는데 옛날에 짓는 다가구 주택은 지금처럼 고밀도 개발된 게 아니라 지하층에 한 두세 대, 1층에 두세 대, 위에 층에 주인 세대, 뭐 이 정도 지었죠. 그럼 이 정도 지어진 이런 다가구 주택 건물이 있는데, 그럼 이 물건이 어떤 특성이 있느냐? 자, 일단 여러분 여기 보시면 물건 목록에 토지에 대한 감정과 건물에 대한 감정이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감정은 지금 현재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고 제시의 건물이 일부 좀 있습니다. 뭐 특별히 매각 외에 법정지상권을 가져오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서울시내에 있는 역세권에 있는 조그만
토지 위에 조그만한 2, 3층짜리 건물이구나. 2층짜리 건물에 지하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층에는 주택이 2가구, 근생시설이 일부 있고, 2층에 주택 1가구, 주인세대 개념이죠. 지하에 주택 3가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무난한 물건으로 보이는데 나머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여기 지금 보시면 본건의 위치를 가만히 보면 여기 중공역 바로 앞쪽에 있는데 여러분 지금 딱 본 순간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 이런 데다가 세를 놓으려면 이런데 주거용 주택에 방 2개, 3개 있는데 좀 서민들을 위한 그런 임대를 할 건데요.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와 사는 사람 중에서 좀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살겠죠. 근데 어쨌거나 그네들이 여기에 세를 많이 선호하려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인접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유리한 점이에요. 비교를 해볼까요? 도로가 이렇게 있고 도로 저쪽 편에도 중마초등학교가 있긴 있는데 이 초등학교가 인접되지 않았으면 이런 데는 조금 여건이 불리합니다. 세가 잘 안 나가요.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초등학교 자녀를 주었지 중학교나 고등학교 자녀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야 돼요. 좀 어려운 사람들도 조금 애들이 크면 본인들도 계속적인 부를 축적해서 조금 세대가 좀 큰 세대나 경제적 지불 능력이 되는 세대들이 옮겨가니까 이런 데는 초등학교는 절대적으로 인접해 있어야 되는 건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중국역이 있는데 이 자리에 보니까 국립서울병원 종합의료복합단지 공사 중 이게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서울병원 종합의료복합단지가 공사 중이라고 나오는데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인가 이런 걸 알아봐야겠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의료복합단지라고 되어 있죠. 의료복합단지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 이런 겁니다. 단순히 치료가 아니라 예방과 또 재활과 여러 가지 노인들에 대한 요양과 이런 게 복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근무하는 의료인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시설 등이 딱 들어왔을 때 인접의 주택에 미치는 영향 이걸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분이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오는데 뭐가 들어오나 봤더니 통계청이 들어오는데 좋을 것 같아. 안 들어온 것보다 낫겠죠. 근데 통계청은 업무가 9시 딱 되면 저녁에 6시에 끝나요. 그러면 다 퇴근합니다. 굳이 인근의 주택의 수요가 높아지지 않아요. 전철 타고 1시간 타고 가면 서울시내 웬만한 데 다 분산돼서 자기 집으로 찾아갑니다.